네, 오늘은 추석 다음 날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과 함께 계속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는 계속 집에만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나와봤습니다.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전철역 주변을 갈 거예요. 거길 왜 가냐? 제가 최근에 좀 뜻밖의 기회로 제가 매우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영화의 어떤 장면의 촬영 장소를 찾게 됐어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발간하는,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카이브 프리즘이라는 그 간행물이 있습니다. 매달 주제를 다르게 해서 영화 관련된 주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책인데, 이번 달에 제가 받아본 책의 주제가 한국 영화 속의 어떤 공간을 조망하고 실제 그 공간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좀 뜻밖의 장소를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대곡역에 왔습니다. 대곡역을, 저는 평소에는 여기에 내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심지어 일산에 한 1년 반가량 살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대곡은 항상 지나가는 역이었지 여기서 내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 근처에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대곡역에 내렸고요. 제가 그 책에서 대곡역 주변에 그곳이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지 정확히 몇 번 출구로 어떻게 나가서 가면이 있다,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영화에 나온 공간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곡역에는 이렇게 계단과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진 출구가 있는데요. 실제 그 영화에도 이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으로 이제 주인공이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 공간을 통해서 나가봐야 실제 그곳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나왔고요.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이 대곡역 일대까지 오게 만든 이 영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 영화는 초록물고기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데뷔작, 배우 한석기님이 주연을 맡으셨던 영화죠. 1997년에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 공간 일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나는 거지. 그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 막동이가 군에서 제대를 하면서 기차를 타고 이곳 고향에 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차 안에서 심혜진 님이 연기한 미애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불량배들한테 아주 희롱을 당하고 있던 그 미애를 막동이 이제 도와주게 되고, 그 덕에 막동은 그 불량배들에게 얻어맞고요. 그러다가 기차역에서 내릴 때쯤 막동이 그 불량배들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터벅터벅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내리는 곳이 바로 대곡역이었어요. 영화 속에 대곡역 내부가 그대로 나오고, 제가 방금 지나갔던 지하 공간 그쪽으로 막동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막동이 가는 곳에 기차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려는 것이 그 건널목이거든요. 그 건널목에 멈추자, 살피자, 건너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 표지판, 그 경고문 표지판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못 건너는구나. 이거 몰랐네요.
지금 제가 영화 속 막동이 나온 동선으로 일단 무작정 왔을 때는 이쪽으로 이 아래를 일단 내려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한데요. 한 가지 힌트는 이 기찻길일 것 같습니다. 이 기찻길이 이어진 곳에 당연히 건널목이 있겠죠. 네, 여기는 지금 현재 GTX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버스가 여기도 다니는 걸 보니 어쨌든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걸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만 봐도 약간 초록 물고기에 나왔던 동네 같아요. 이쪽은 지금 공사장이지만 이쪽만 해도 그 풍경이 있는 듯한 느낌? 초록 물고기란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속의 배경은 이제 일산 신도시지만 꼭 일산 신도시만을 소재로 한 영화는 아닙니다. 사라져가는 고향에 관련된 이야기고, 잃어버린 순수함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주제에 부합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과거의 모습을 잃고 신도시로 변해가는 그런 동네였고요. 그 동네가 그 당시로서는 일산 이쪽 동네였던 겁니다. 분명히 저 철로, 이 철로와 연결된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철로의 건널목, 그러면은 아마도 이쪽 방면으로 가면 있지 않을까. 영화 속의 막동이가 제대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가족 먹여 살리려면. 그래서 미애가 자신의 애인인 조폭두목 배태곤, 문성근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죠. 배태곤에게 여기 이 사람 일자리 좀 줘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동이 조직폭력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삼각관계의 이야기죠. 미애와 막동, 배태곤. 또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느와르물,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막동이 조직 내에서 성장해 가는 이야기인 동시에 조직 안에서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그렇게 사라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영화 속에도 이렇게 어떤 논과 밭이 있으면서 저 뒤로 아파트가 있는 그런 풍경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저쯤에 건널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초록물고기를 처음 본 건 실제 그 영화가 개봉했던 1997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재수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그냥 영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당시 함께 공부를 하던 친구와 은평구 녹본동에 도원극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일대 사시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도원극장 가서 그날 하고 있는 아무 영화나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 초록물고기가 상영 중이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약간 변두리 지역의 극장들은 다 동시상영을 할 때였어요. 동시상영이라는 거를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편은 어떤 메이저 영화라면은 다른 한 편은 B급 영화들을 상영을 같이 붙입니다. 그런데 그날 초록물고기와 함께 상영되었던 동시상영 영화는 무려 트레인스포팅이었어요. 트레인스포팅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데니 보일 감독. 저기 있습니다. 왔네. 여기였네. 역시 이 건널목. 이 건널목이 제가 찾으려고 했던 딱 그곳입니다. 역시 여기에 이제 영화 속에 나왔던 멈추자, 살피자, 건너자, 이 경고문이 있습니다. 좀 더 찍어야 될까? 여기 접근 금지라 이 정도는 약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와. 이 멈추자, 살피자, 건너자, 이 경고문이 그대로 있고, 여기 건널목을 안내하는 멈춤 안내 이 표지판도 아직 남아 있네요. 메인에 있는 까만색 글자 뒤로 옛날 글씨들이 보이네요. 위험이라고 쓰여 있는데 하얀색으로 지운 흔적이 보이고,
실제 영화에 나왔던 거랑은 이 폰트가 다릅니다. 분명히 중간에 한 번은 이 경고문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영화에 나온 거랑은 지금 제가 왓챠를 켜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작아졌습니다. 대한제당, 여기 좀 대한제당 광고판이 붙어 있었는데 실제 영화 속에도 보면은 이 아랫부분에 설탕이라고 써 있거든요. 똑같이 대한제당이라는 곳에서 광고를 붙였던 건가 생각이 드네요. 철물고기를 굉장히 여러 번 봤었는데 그 막동이 집에 가는 길에 이 경고문이 있는 걸 보고서 그 당시에 어렸던 저는 뭔가 저 경고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동의 이야기를 보면은 진짜 이렇게 멈추고 살펴서 건너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미애에게 다가가는 마음도 일단은 멈췄어야 했고, 배태곤이 덥석 야 너 운전할 줄 아냐? 할 줄 아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준다고 했을 때도 정말 잘 살폈어야 했고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아무래도 한 편의 영화 안에서 또 특히 어떤 장면 안에서 어떤 부분이 노출된다는 거는 그 모든 게 다 감독의 선택이기 때문에 좀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리얼리즘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철도 건널목이 있으면 당연히 저런 경고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제 여기 돌아봤으니까요. 전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다른 길이 있나 찾아봤는데 어쩔 수 없이 아까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비도 조금씩 내리고요. 지금은 좀 안 내리는데 추석 연휴에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잠깐 이렇게 나와서 뜻깊은 장소로 오게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른 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